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독립운동가 백인을 만나는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역사를 알면 실수를 적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독립운동가 분들 한 분 한 분 찾으면 찾을수록 세계에서 유일한 콘텐츠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2019년 위대한 시민의 역사에 이어 2020년 위대한 시민의 문화로 새롭게 태어난 독립운동가 33인.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 그리고 100년의 항일 역사가 웹툰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한국인의 자존감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그 정신을 좀 이렇게 가장 살려갖고 만화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가 탄생한 바로 이곳, 성남문화재단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과 독립운동가 웹툰 추진단이 함께하는 대형 프로젝트. 기획부터 홍보, 작가관리, 행정 등 각자 다양한 파트에서 호흡을 맞춰 2년째 웹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지난 2019년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33인의 독립운동가가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백인의 웹툰 작가님과 백인의 독립운동가를 1대1로 매치를 해서 3년간 독립운동가 웹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남북이 함께 그릴 한 독립운동가를 남겨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로 문화예술, 기업인, 계몽교육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산 안창호, 어린이 교육에 앞장선 소파 방정환 등을 비롯해 문화재 수호를 위해 전 재산을 바친 간송 전영필, 한옥을 지켜 민족 정신을 수호한 정세권, 한국 통사를 집필한 박은식, 한글학자 최연배, 기업가 유일한 박사 등 다방면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고 여자 안중근이라 불리는 남자현, 한국 광복군 오광심,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조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를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림 그리는 원혜진이라고 합니다. 세련된 외모, 손에는 총과 007 가방을 든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현계옥. 현계옥 선생님은 경성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생이었어요. 나중에는 의열단 여성 최초의 당원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총포술, 폭탄 제조술, 그리고 변장술, 또 언어도 워낙에 뛰어나셔서 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 경찰을 피해서 그 의열단 작전 수행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생에서 독립운동가가 되기까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고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웹툰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 자체가 천한 기생이다. 오히려 이게 독립운동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그 의열단원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얼마나 그 과정이 독립운동하기 전부터 고되셨을까. 애초에 현계옥이란 분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는 이제 새로웠고, 약간 죄스러운 마음, 빛,
그런 걸 같이 가지면서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을 보면 그 나라 국민들이 전쟁 영웅, 독립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떤 영웅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늘 옆에 있는 사람, 늘 가족 같은 사람. 그래서 주머니 속에 따뜻한 사람 같은 우리의 방식들을 좀 더 다정하게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웹툰 작가들은 어떻게 독립운동가를 그리고 있을까요? 작업 산매경에 빠져 있는 이분은 저는 프로야구 카툰과 삼국전투기를 그린 최훈이라고 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와 계를 좀 같이 하시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좀 약간 유쾌한 사람?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라서 야구를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가져오신 분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YMCA 야구단.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퍼주는 게 좋고 애들 먹이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 월급날이면은 그 월급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걸 친구가 보다 못해서 월급이 오면 자기가 먼저 월급 봉투를 받아서 월급에서 이 생활비를 먼저 뽑아서 나머지 월급을 여운형 선생님한테 줬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바로 이분이 인간미 넘치는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추남으로 했지? 이런 평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제 그림에서 추남과 미남을 결정하는 거는 코가 뾰족하면 미남이고 코가 뭉툭하면은 별로 안 미남이거든요. 아, 코를 잘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여운형 선생님은 코 삐죽하게 그렸어요. 삐죽한 코예요. 작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독립운동가 여운형. 그분의 유쾌함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의력이 덧칠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독립을 얻게 됐는지 과정이 그걸 알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가능해지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때 이야기 읽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아팠던 우리 역사를 웹툰의 장점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는데요. 웹툰이면 그래도 이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2차 프로젝트. 1월부터 3월까지 독립운동가 인물 선정 및 웹툰 작가 섭외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아내 프로젝트를 알렸습니다. 4월에서 5월은 33인의 작품 시놉시스를 검토하고 자문회의의 역사 고증을 통해 작가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자료는 성남문화재단이나 우리 단장님이 충분히 그걸 제공을 해주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제 자문을 구하면은 자문을 이렇게 자료를 구해주시고 또 저희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고. 그리고 6월부터 온오프라인 홍보에 매진하면서 8월부터는 작품 연재를 했는데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공들인 작업은 바로 작가 선정과 섭외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잘 맞는 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강민 작가가 맡으셨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이 독자들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와라 편의점을 그리면서 대중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인기 작가. 과연 누구를 그리고 있을까요? 그 임시정부에서 안살림을 그 총체적으로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그 남편분이 엄황석 선생님 신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이세요. 단서 속 인물은 바로 여성 독립운동가 연미당. 김구 선생의 비서였던 남편 엄항섭과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입니다. 저도 워킹맘인데 그분도 이렇게 평생을 워킹맘으로서 사셨더라고요. 임시정부가 이렇게 피난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그 독립운동도 하시고 독립운동 꼭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생활을 가능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되게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주제가 대동단, 전엽선생 1차 때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어려워서 주제가. 바로 이분이 그 어려운 주제를 기꺼이 맡으셨는데요. 그런 단체가 있나? 대동단이라고 하고 그 생전 처음 들어보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걸 주인공도 처음 들어보는 분이고 전협이라는 분도 이분이 시작할 때 친일파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좀 놀랬고 처음에 전협 선생님의 사진이 2개밖에 없는데 정밀하게 보고 제일 근접한 영화 배우를 찾아냈어요. 그분의 얼굴을 놓고 계속 그리죠. 어머, 제가 존경하는 송강호 선배님? 정말 닮은 것 같은데요. 그 대동단이라는 조직이 비밀 조직이라는 거고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그리고 짧아요, 이 조직의 역사가. 몇 년 안 돼요. 가장 잘 알려진 일이 의친왕 망명 사건이라고 하네요. 대동단의 역사는요, 전체가 알려야 되는 역사고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명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김아락 의병장. 한국 만화계의 대표인 이현세 작가가 그리고 있는데요. 이현세 선생님은 1차 때도 거절을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 어렵다. 왜냐하면 또 대표 작가가 맡아야 되는 책임감. 그래서 그 핵심을 설명을 드렸죠. 김하락 장군이신데 아마 익숙치는 않는 분이시죠. 제가 늦게 이렇게 참여하는 바람에 유명한 신분들은 다 빼앗기고 10살 때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9년 뒤에 전국을 찾아 헤매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찾는 그 아버지와 딸이라는 컨셉으로 이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아락 장군의 이야기지만 주인공은 딸일 수도 있죠.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는 신 9세대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릴 적에 이제 만화책으로 뵀던 작가님들이랑 저랑 같이 뭔가 한다라고 하니까 영광이었죠. 독립운동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 제가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작가로서 이렇게 그릴 일은 굉장히 좀 드문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사업단이 좀 약간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성남문화재단 웹툰 신인 공모전에 당선된 강호면 작가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요. 독립운동가 김우전 선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한 인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만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고학 시절을 하실 적에 뭐 일본어도 능통했고 뭐 영어도 능통하고 축구를 굉장히 잘하셨다. 스포츠에도 능했다. 요즘으로 치면 엄친아 아닌가요? 김구 선생의 비서이자 광복회 회장을 지내기도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암호 우정킴을 개발한 엄청난 분이기도 한데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숫자들을 이용해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타임머신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뭐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뭐 조선의 전기, 수정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거기에 WK 암호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떤 암호문 형태로 수신이 됐을 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든지. 과거와 가상의 미래를 넘나드는 판타지 장르로 탄생 중인 독립운동가 김우전. 하지만 실존 인물이다 보니 수시로 자료 검색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 역사 속 사진이 이렇게 웹툰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아무래도 판타지긴 하나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해야 되고 뭐 똑같이 만화에 등장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거 이 장면인데 이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넣게 됐습니다. 보다 더 철저한 고증을 위해 웹툰 추진단의 도움으로 후손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웹툰 작업이 중반을 향해 달리던 중 강우면 작가가 김우전 선생님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네, 이제 부분마다 선생님 이제 제가 그 작업한 부분을 좀 선생님께 중간 보고라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귀엽다. 바로 이분이 김우전 선생님의 장남이십니다. 네, 제가 선공개해드리는. 이제 좀 다르네요. 네. 웹툰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차이는 없는지 후손과 함께 점검해 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네, 그 버츠 부분도 뒤에 조사하셨어요? 네네 이거. 예. 네, 그럼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마주쳤다가 이렇게 눈짓하고 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도 제가 기사도.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왜 작가님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일 청산에 대한 중요성을. 네. 요즘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아주 아버님 멋있으신데 더 멋있게 나오셔서 그러니까 만화로 감사하죠. 아버님 그 누구나 독립군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취지하고 아주 딱 맞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어릴 때 어린 그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또 상상력, 꿈을 키우는 그런 그 웹툰이 굉장히 지금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고맙고 또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김우전 선생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상하니 중경에서 나의 국내 오늘도 집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으며 사님은 여기 정면 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정갈하게 써내려간 손글씨에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물씬 느껴지네요. 신규 선생님. 이건 결혼 사진 아니에요? 저희 와. 독립운동가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엄청난 사진. 정말 귀한 자료네요. 그리고 이 액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결혼식 축하객들이 다 이렇게 동지들이 이렇게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때 어떤 그 결혼 문화 동지들 간에 아마 광복군의 전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귀한 보물이네요. 독립운동을 만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근대사에도 더 관심을 갖고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이 좀 올바르게 됐으면 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최훈 작가와 웹툰 추진단 정한별 부단장이 여운형 선생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운형한테 면도하시는 네. 청년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소탈하고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주변 분들하고도 굉장히 허물 없이 말씀 나누시고 여운형 선생의 호가 꿈몽자의 볕 양자인데 호가 몽양이 된 것은 여운형 선생을 잉태하셨을 때 어머니가 태몽으로 그 치마폭으로 태양을 안는 꿈을 꾸었대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근대사와 독립운동사가 많이 알려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두 분 모두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듯 열심히 경청하시네요. 1919년 11월에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도쿄 제국 호텔에서 연설을 하신 장면을 이 재현에는 디오라마입니다. 제국 호텔 앞에서 연설하신 건가요? 예. 나는 안에서 홀 같은 데서 연설했는데. 광장이구나. 그게 기록들이 다시 조금씩 달라요. 이 연설의 내용 웹툰 속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조선 독립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이제 연설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은 또 즉석에서 여운형 선생이 영어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인성 수학교였어요. 이건 또 어떤 자료일까요? 학생한테 야. 졸업장입니다. 네. 그래서 고장 여운형이라고 돼 있고 옆에 영문 친필 사인 그렇게 있네요. 사인이네요. 오. 그래서 사인 세련되셨는데요. 이렇게 실제 자료와 흔적들을 눈으로 보면 웹툰 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대문 흥무소 수영 기록인데 인상이 완전 달라져. 수염이 없으니까. 더 독립운동가 같으신 느낌. 맞습니다. 예. 여운형 선생님이 두 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를 찾은 작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단파 방송 사건을 추모하는 물망비를 직접 보기 위해 부천에서 여의도까지 달려온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성기성님을 그린 일제강점기 전문 만화가 김용길입니다. 근데 왜 일제 강점기 전문가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작년에도 일제강점기 만화를 그렸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님은 경성방송국 그쪽 기술 관련 기술자였는데 단파 라디오가 그 해외 방송을 소실할 수 있는 라디오였거든요. 어디 가나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제 말에 다 정보가 끊겼거든요. 오로지 일본이 항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성기성님이 단파 라디오를 3대 정도를 만드셔가지고 해외 방송을 들어서 충분히 정보를 독립운동가들한테 전달했고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일본이 지금 망해가고 있구나 대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묵묵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독립운동가 성기석. 성남시 웹툰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파 라디오를 처음 만들고 임시정부에서 쏘는 방송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막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전율이 짜릿했다고. 저는 이분을 최대한 일반인처럼 그리려고 했어요. 그 영웅처럼 느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직업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학교를 사는 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이분들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성남문화재단과 웹툰 추진단은 프로젝트 홍보를 다방면으로 펼쳤는데요. 시민들이 오고 가며 어디서나 볼 수 있게 거리 곳곳에 배너를 설치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길도 사로잡아야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버스에도 지하철 역사에도 시청 외벽에도 홍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네요. 그리고 지난 10월 효창공원에서 전시회도 열었는데요. 잘 알려진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그동안 조명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 전엽, 최재영, 그리고 성남 출신 의병대장인 남상목. 성남시 웹툰 프로젝트가 발굴해낸 독립운동가들이 시민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또한 작년에 이어 다양한 연령층이 오고 가는 성남 관내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웹툰 프로젝트 홍보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는 바로 웹툰 미리 보기.
보고 싶은 독립운동가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러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팽수를 홍보 요원으로 전격 투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홍보를 전략적으로 또는 주력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베스톤에서 저희가 마침 연재를 하고 있고 팽수도 자회사의 식구이기 때문에 저희 홍보대사를 맡아서 응원을 좀 받아서 온라인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팽수를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펼쳤는데요. 비겁한 변절자, 밀정 주제에 아직도 입은 살았구나.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대한독립 만세!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연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접하고 있는 독자 대상이 엄지되고 있는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온라인 홍보를 적절히 찾아서 강조하고 유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웹툰 속 숨어있는 팽수를 찾는 인증샷 이벤트도 그중 하나인데요. 시겠습니다. 신원 기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홍보 영상 속에 힌트가 담겨 있답니다. 그렇다면 푸른 노인 강우규편에 숨어있는 팽수 찾아볼까요? 찾으셨나요? 아, 저기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책 출간 작업도 진행됐는데요. 성남시와 광복회는 1차 프로젝트인 위대한 시민의 역사 33인의 웹툰을 만화 전집으로 완성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남시청 1층에는 독립운동가 웹툰 AR 체험존을 설치했는데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김구 선생,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성남 출신 의병대장 남상목 3인을 복원했습니다. 나는 백범 김구입니다. 이리 와서 나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나는 성남의 의병대장 남상목입니다. 임시정부에 안주인 정정화예요.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열정을 다한 성남문화재단과 웹툰 추진단, 그리고 33인의 독립운동가의 삶을 그리기 위해 밤낮으로 작업대를 떠나지 않은 웹툰 작가들. 이들의 노력 끝에 탄생한 작품을 EBS툰에 업로드하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컨텐츠 자문회의입니다. 2차 온라인으로 했던 회의, 그리고 이번에 3차거든요. 말씀해주신 부분이 작가한테 전달이 되고 있구나. 네,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오프라인 회의를 갖게 됐는데요. 컨텐츠 자문회의 위원장인 이두호 만화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위대한 시민의 문화인데요. 문화로 독립운동을 했다. 한글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국보나 보물을 지키면서 또는 저희 가옥 형태나 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잘 보존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콘텐츠를 다양하게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자문위원분들의 고증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컨텐츠 자문회의에선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의견을 나누는데요. 저 내용을 내가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림 한 컷으로 전부 설명을 다 해버리거든요. 소설하고도 또 틀리잖아요. 글과 그림이 동시에 있으니까 만화의 특징을 100% 살리는 것이 키포인트. 각주를 바로 밑에 달아주면 막 이를테면 제일 밑에 달면 일일이 찾아봐는 사람 너무 힘들 테고 중간중간 차라리 실사를 활용하거나 해서 좀 그 다채로움을 주기도 하고 그 요것만 조금 가미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컷이 굳이 크게 잡아도 되는 거 사람 둘이 이렇게 있는 부분은 이렇게 둘만 있고
굉장히 넓어도 되거든요, 사실. 자문단과 작가의 소통 창구인 웹툰 추진단 웹PD들의 귀하 손이 바쁩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익스트림 클로저 이게 완전 이렇게 눈에다 잘라서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여전히 이렇게 연출을 쓰세요. 저기만 포인트가 되고 물론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리 영향인 작가도 이런 작업 맡으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새롭고 독특한 느낌으로 재밌게 봤어요, 저는요. 작가들의 참신함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진짜 막 무릎을 탁 쳤어요. 자문단 회의의 의견이 작가들에게 전달되면 최종 수정을 거쳐 이렇게 EBS툰에 올라가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처절하게 자기하고 싸우면서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 이런 게 만화로 전달되는 거는 전달받는 사람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이런 재미가 아우러진 그런 역사가 진행되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이렇게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남과 다른 자기 길만 가라. 우리 후배님들 진짜 힘내고 용감하게 자기 길을 열심히 가십시오. 파이팅! 이 땅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백인의 독립운동가들. 알아야만 되는 사실이고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산 역사이기 때문에 나라를 열렬히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대한의 아들, 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인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만화가 1인 저 만화가 2연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기록하는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 앞으로 3차 프로젝트 위대한 시민의 평화를 위해 다시 뛸 성남문화재단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